여기 보면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죠. 이거는 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죠? 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계속해서 구체적 형상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감각적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의 이별의 슬픔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표현법이 무엇인지 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밑줄 들어갑니다. 돌려놓고 좀 조사나 어미 좀 빼고 간단하게 썼어요. 이렇게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만큼 쇼킹한 사건이다. 절대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님과의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님과의 이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충격이 몹시 크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이별이 너무너무 충격이 커요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운명의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걸 돌려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긴 시지만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전반부가 약해서 후반부는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들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고 내적인 의미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전반부에서 문제가 나올 때 가끔 실수합니다. 우리는 퍼펙트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좀 대비합니다. 자, 다음에 모햄으로 넘어가죠.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지어서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대충 했다가 당해요. 오히려 너무 유명하고 흔한 작품은 정말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그런 작가가 나온다면 좀 더 신경 써보란 얘기죠. 자, 5번째 행으로 갑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여기 역설법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 먼저 쓰고 갑시다. 오행은 역설법이 쓰여 있어요. 역설법 말이 안 돼요. 역설법 어떤 역설법인지 한번 볼 때 당연히 모순어법입니다. 오행 전체가 모순어법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상하죠. 모순어법. 문법적으로 이중 꾸민 구조가 있으면 그거는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어서 이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까지 들은다. 청각이네. 자, 꽃다운 님의 얼굴 또 시각이네. 감각의 공격이 마구마구 들어오네요. 그래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자, 표현 들어간다. 역설법이고 감각적으로 좀 들어갈까요? 감각적으로 들어갈게요. 역설법. 자, 그 다음에 또 쉼표도 있고, 야, 표현법 되게 많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예요. 향기, 뭡니까? 후각이고요. 요거를 말소리라고 얘기했어요. 말소리, 청각이네요. 말소리에 귀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죠. 꽃다운 님의 얼굴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죠. 눈 멀음. 그래서 요것도 시각이네요. 그래서 향기로운 후각, 말소리, 청각,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거는 복합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두 번째로 요걸 정리해 본 결과 이걸 뭐라고 한다? 감각의 열거적인 표현이 있다. 공감각하고 다른 복합감각의 개념이 있습니다. 복합감각은 출제 포인트 아닙니다. 공감각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복합감각은 출제 포인트는 아닌데 공감각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눈 멀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표현법으로 갈까요? 세 번째 표현법은 이거 대꾸법이네요. 좌우가 똑같은 문장 구조. 그렇게 되나요? 대꾸법이 되죠. 좌우가 똑같아요. 대꾸법. 이걸 통해서 결국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님에 대한 이별. 님과의 이별.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6번째 갑니다.
표현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의미를.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법으로 파악하면. 다음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래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를 밑줄 쳐서 요거는 새롭게 의미를 퍼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뭡니까? 세속적인 또는 속세적인 세속적인 어떤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속적 관계는 평범한 일 또는 유한성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쉼표 다음에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경계까지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경계하지 아니한 건 아니지만 요 부분이요. 쭉 몇 줄 치고 요것도 별표 땡이 한번 해봅시다. 요건 이제 내신형으로 좀 설명이 들어갑니다. 고성도 내신형이 있어요. 1학기까지. 자,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패자 정리입니다. 패자 정리로 봐야 되겠죠. 우리 수능 필수 한자어예요. 불교적인 연기설 또는 윤회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인연설이라고 합시다. 패자 정리 요 정도 한자어는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원하지 않던 거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밑줄 들어가 주세요. 7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내려서 자, 놀란 가슴입니다. 놀란 가슴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가슴은 자, 새로운 슬픔이 있네요. 자, 놀란 가슴이라고 하는 거 정신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슬픔도 눈에 안 보이는 관념적인 걸 겁니다. 감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뭐라고? 자, 터집니다. 서술어 내용판 한번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뤘던 문제는 절대 수능에서는 똑같이 내지 않을 거야. 만약에 한영우님의 니매침을 다시 낸다면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낼 수 있는 포인트, 추가 포인트를 우리 더 찾아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요거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거죠. 놀란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라고 하는 정서를 나타내고요. 슬픔도 역시 정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추상적인 정서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뻥 하고 터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감각인데 뭡니까? 시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추상적인 정서를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써볼게요. 추상적인 정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거죠. 추상적 정서의 구체적 형상화, 구체화 또는 옆으로 형상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말을 좀 아껴서 나눠서 써봅시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왔네요. 절반 정도 왔고 이제 후반부 그러나 이후가 되겠죠. 자, 이제 7번째 행으로 가서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이런 역접의 접속어는 눈에 잘 띌 겁니다. 자, 역접의 접속어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상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화자의 태도, 정서 등의 변화가 있다. 주제의식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상 전환이 나타나죠. 그럼 그 시상 전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시상 전환이 된다는 건 전반이죠. 앞과 뒤가 전혀 반대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이 지금 이별의 슬픔이었거든요. 이별과 절망 또는 충격이 뭘로 바뀔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네모다라고 한번 체크해봤어요. 우와, 바뀐다. 뭘로 바뀐다? 이별의 반대는 재회겠죠. 그죠? 네, 재회 또는 네, 사랑, 희망 이러한 단어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그러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자, 쓸데없는 정도만 이해되죠? 가치 없게 만든다 또는 덜 중요하게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게 뭡니까? 스스로 사랑을 깨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태도인가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 능동적인 화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2학년 문학 때 한 번쯤 다뤄봤을 작품, 새로운 출제 포인트 계속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깨친다는 부분은 적극적, 능동적인 화제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다는 게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오케이. 요거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감사하죠. 네, 슬픔의 힘. 과거 전반 보죠. 슬픔의 힘. 세모 쳐서 이제 화살표 칠 준비해야 되겠죠?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 새 희망의, 네, 정수박이. 우리, 그죠? 예. 요게 원관념이지만 관형어로 쓰여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이지만 사실은 원관념이 보조관념처럼 쓰였고 보조관념이 원관념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얘를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희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겁니다. 은유법이지만 희망을 강조한 거고 이 정수박이가 보조관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표현법은 주제와 가까이 가는 지름길 통로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면 얘기 끝났죠. 미래지향적인 태도도 보여줍니다. 자, 다음 8번째 들어가죠. 8번째는 우리는 만날 때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 요거 밑줄치기 좀 그런가요? 자,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저 앞에 먼저 있었죠. 저 먼저 앞에 있었죠. 반복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확인만. 네, 회자 정리라고 저기 있었어요. 회자 정리. 아무래도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 스님이셨다라는 그것이 좀 작용이 되는 거죠. 염려하는 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해서 네, 그 부분도 그냥 가로로 똑같이 해봅시다.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거자, 떠난 사람이죠. 떠난 자가 반드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발, 네, 요런 한자 성어 문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통합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네, 불교적 인연관이 나타나는 거죠. 불교적 인연관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문적으로 저런 용어를 사용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됐나요? 자,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뒷부분으로 가서 9번째 얘기죠. 님은 같지만은, 자, 부분은 우리 첫 번째 행에 있었던 부분은 달라요. 첫 번째 행은 충격의 감탄사였다면, 여기에서의 는 깨달음의 감탄사죠. 그래서 간편하게 쓰고 가겠습니다. 깨달음의 감탄사라고 하는 거죠. 표현법은 당연히 영탄법이고요. 지금 나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으로 옮겨가고 있어. 그게 님과의 나와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얻은
같아야 옳다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행에서 중요한 게 있죠. 자, 님은 같지만은 그런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별표 2개 땡냐? 이거 갑시다. 별표 땡냐? 요거 2개 땡냐? 가장 내신에서 많이 물어봤고 수능에 출제하더라도 여기를 확인을 할 것 같으니까요. 자, 여기서 님의 위상과 속성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역설법을 얘기할 거예요. 역설법 중에서도 모순어법, 역설법 2군데 2번째요. 모순어법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님이 없어요. 부재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화자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않으면 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질적으로,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라고 할게요. 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일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을 상징하니까 진리, 부처, 연인, 조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설법을 쓴 거에 대해서 왜 썼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별의 객관적 현실이 나타나요.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이별의 객관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관적인 정신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극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저 역설법을 물어보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낼 수 있는 표현들을 아마 쓸 거예요. 개념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표현법 자체를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뭐다? 표현법에 당하는 거예요. 표현법에. 그래서 님의 침묵 한용우님이라서 한 번쯤은 제대로 알고 가자. 그 다음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님에 대해서 정말 돌아올 거라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라고 하면 변함없는 사랑 강조, 이렇게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버릴 수 없잖아요. 조국에 대해서 못 돌아온다고 절망하고 갈라서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마지막 행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현실은 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